이 엄청난 조력의 기회, 여러분들도 얻으셔야죠. 아시겠지만 명품일수록 포장에 신경을 씁니다. 구찌, 샤넬 이런 브랜드들 생각해보세요.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발음이 좋으면 네, 안녕하세요. 중국어는 원래 아름답다의 저는 난시입니다. 네, 오늘은 중국어 발음이 중요한 진짜 이유 3가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발음이 조금 안 좋으면 의사소통하는데 힘들어요. 뭐 이런 것과 같은 뻔한 이유 아니니까요. 특히 마지막 이유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중국어 발음이 중요한 이유 3가지 네,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입니다. 네, 발음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발음은 어학에 있어서 기초 중에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기초를 부실 공사를 하게 되면 그 위에 아무리 휘황찬란한 멋진 것들을 쌓아 올린다고 해도 결국에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 발음은 결국 그 어학에 대한 자신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발음이 좀 좋지 않으면 자신감이 떨어져서 결국에 이런 학습자들은 입을 잘 열지 않아요. 어학을 배우는데 입을 안 연다? 이거 굉장히 치명적인 약점이 됩니다. 네, 그래서 발음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간혹 가다가 발음은 조금 어눌해도 굉장히 자신감 넘치는 학습자들이 있어요. 정말 파워 E 같은 이런 유형이라면 이 1번에 해당되는 이유는 네, 조금 덜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 발음이 그 언어에 대한 자신감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발음을 꼭 잡고 가셔야 네, 여러분들이 탄탄하게 외국어 학습을 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중국어에서 발음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발음이 호감과 신뢰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꼭 외국어가 아니라도 한국어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의사소통의 어떤 도구이기 때문에 의사소통하는 이 도구의 발음이 좋다. 그러면 그 발화를 하는 사람에 대한 이미지도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전달하는 그 메시지 자체에도 굉장히 무게가 실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나운서를 생각해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아나운서가 뭔가 이야기를 하잖아요. 목소리가 좋고 발음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전달하는 말을 좀 믿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발음이 좋다고 전달하는 그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좀 반감을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발음 좀 안 좋아도 그 전달하는 내용이 좋을 수 있지 않냐. 예컨대 내가 외국어 학습, 중국어 학습자인데 나 발음은 좀 안 좋지만 나 진짜 구사 능력은 되게 뛰어나거든? 발음으로 내 실력을 판단할 수 있어?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이런 말들이 어떻게 들리냐면 외면보다 내면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네, 이런 말과 비슷하게 들립니다. 맞죠? 이거 너무 맞는 말입니다. 그쵸? 근데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외면만 보고 판단하지 않던가요? 좀 안타깝지만 그래요. 진짜 내면이 더 중요한가 싶을 정도로 우리는 그냥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버립니다. 발음은요, 네, 언어에 있어서 가장 그 겉모습을 이루고 있는 언어의 외면이 바로 발음이에요. 발화자가 어떤 이야기를 탁 건넸을 때 그 말이, 내가 내뱉은 말이 상대에게 가장 먼저 가서 가닿는 부분이 바로 발음이에요. 그래서 외국어의 경우에 이 발화자의 외국어 실력을 판단할 때 가장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요소가 바로 발음입니다. 중국어 발음이 좋으면요, 중국어 잘한다고 생각해요. 발음이 너무 좋으면 이 사람이 하는 중국어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설사 그 실력이 조금 부족해도 굉장히 잘해 보이고 굉장히 멋져 보이고 그 전문성이라는 게 확 올라갑니다. 제가 며칠 전에 그냥 동네에 있는 한 베이커리를 갔어요. 근데 보니까 그 자기 이름을 걸고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궁금해가지고 들어가 볼까 하고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빵도 되게 괜찮아 보이더라고요. 딱 봤는데 저 안쪽에서 딱 제복을 딱 갖춰 입고 정말 열심히 빵을 딱 만들고 계시는데 갑자기 믿음이 확 생기는 거예요. 여기 빵 되게 맛있을 것 같다. 그런 기대가 딱 생겼는데 아니나 다를까 빵을 사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는 거죠. 저는 이 발음이라고 하는 게 선물로 따지면 포장지와 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시겠지만 명품일수록 포장에 신경을 씁니다. 구찌, 샤넬 이런 브랜드들 생각해보세요. 포장에 얼마나 힘을 주었는지. 검정색 비닐봉지에 담아서 그냥 주는 거랑 예쁜 쇼핑백에 담아서 주는 거랑 어때요? 느낌이 달라요. 네, 똑같은 언어도 똑같은 실력도 발음이 별로냐, 발음이 예쁘냐 이거에 따라서 이 능력 자체가 달라 보이는 겁니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외모도 경쟁력이다. 마찬가지입니다. 발음도 경쟁력입니다. 네, 그럼 세 번째 이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바로 피그말리온 효과 때문이에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피그말리온 효과는 뭐냐면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긍정적인 기대를 보내면 이 사람이 실제로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내더라라는 심리학에서 나왔던 연구 결과인데요. 반대로 되게 부정적인 기대를 보내면 결과 또한 좋지 않아지더라. 네,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 효과가 있다. 발음이 이게 무슨 말인지 발음의 경우에 적용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어떤 학습자가 발음이 좋잖아요. 중국어 발음이 좋아요. 그러면 이 피그말리온 효과를 적용해서 설명을 드리면 딱 봤을 때 아까 발음이 좋으면 어때 보인다고 했죠? 실력이 되게 좋아 보인다고 했잖아요. 그쵸? 실력도 굉장히 훌륭한 실력을 갖추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그게 설령 착각일지어도. 자, 근데 그 착각인지 사실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이 발음이 좋으면 이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쟤 중국어 되게 잘하나 봐 이런 기대를 계속 보내요. 그럼 이 사람이 결국에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잘하게 됩니다. 거짓말 같나요? 약간 사기꾼 같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학습자는 오히려 이게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사실 초급자인데요? 초급자고 실력 진짜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이거 그지 깽깽이 같은데 발음만 괜히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저 중국어 잘하는 줄 오해하면 어떡하죠? 너무 부담스러운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만약에 뭐 제가 앞서 비유했던 그 선물 같은 거면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나는 저 사람한테 선물로 스팸 선물 세트를 샀어. 근데 이거를 쓸데없이 구찌 쇼핑백에 담아서 가지고 간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어머 형 선물을 뭐 구찌까지 이렇게 귀한 선물을 나에게? 막 이거 너무 놀라더라는 거죠. 그러면 괜히 이걸 준비한 내가 더 막 당황하면서 아니라면서 여기 사실 든 거는 스팸이야 이러면 다 같이 좀 실망하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학습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학습에 있어서는 왜 그렇지 않냐면 비록 나의 실력은 비루해요. 근데 내가 발음이 너무标准, 너무 발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내가 굉장히 중국어 잘한다고 소위 말해서 오해를 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잘한다고 기대를 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나의 상태가 중요합니다. 내가 계속 잘한다고 저 사람이 생각을 해. 그러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그런 기대를 받은 이 당사자가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그 기대에 부응해야 되잖아요. 그 환상을 내가 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게 또 그런 기대가 약간 예언적인 성격도 있어서 실제로 이 사람이 잘하도록 이끌어줘요. 바로 이런 게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거거든요.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내가 실제로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잘하게 되고 그래서 쟤 되게 중국어 잘해. 이 말이 결국에 사실이 되더라. 결국에 예언적인 성격을 띠게 되더라. 뭐 이런 뜻인 거죠. 사실 제가 바로 이 산 증인인데요. 제가 외고를 나왔거든요. 외고 중국어과를 나왔는데 매 기수별로 그 전형이 뭐 특별 전형인지 특례인지 저도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를 이렇게 받는 그런 전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한국에서 외고를 가려고 하면 내신이 정말 퍼펙트하게 좋다든지 당시의 기준으로 아니면 뭐 그 안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그 선발고사에서 성적이 좋았다든지 뭐 학생부가 좋았다든지 뭐 여러 가지 전형이 있을 텐데 이제 그 외국에서 살다 온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어 실력을 무기로 해서 들어오는 거죠. 근데 보통 이제 중국어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친구들이 들어오냐, 뭐 기본이 10년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으로 이제 입학을 하는데 기본이 10년 이상 살았다는 거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중국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실 뭐 중국인 같은 뭐 이제 이런 친구들이 이제 들어오는 전형이 있었단 말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저는 지나고 보니 되게 행운이었던 것 같은데 뭐가 행운이냐면 저희 기수만 이 전형으로 입학한 친구가 없었어요. 내 선배 기수에도 막 십몇 년 살다 온 거의 뭐 중국인 같은 막 언니들 있고 근데 뭐 후배 기수에도 막 중국인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 진짜 중국인이라는 거 아니고요. 진짜 그 중국인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딱 나의 그 기수에만 그런 특별 전형으로 온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 기수에서 중국어를 가장 잘하는 친구였던 거예요. 가장 잘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사실 그때 저의 실력은 뭐 그렇게 막 유창한 그 정도 아니었는데 친구들이나 선생님들이나 딱 보고 쟤 중국어 잘한다. 중국어 너무 잘해. 발음 너무 좋아. 너는 중국인이야. 그래서 저는 그냥 중국인이었어요. 저의 이름이 저의 그 소중한 나의 본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 중국어 이름이 난시거든요. 지금 이 채널에서도 제가 난시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의 그 이름을 잃고 전교생 모든 친구들이 저를 난시라고 불렀습니다. 난시야 이렇게 불렀어요, 저를. 근데 이제 이런 기대들을 제가 한 몸에 받다 보니까
중국어를 잘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중국어를 못하겠어요? 시험 기간에 중국어 더 열심히 하고요. 내 수업 시간에 더 열심히 듣고요. 나는 그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저 스스로도 욕심이 있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한 것도 있지만 지나고 보니까 약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사람들이 나를 키웠구나. 주변에서 나를 만들었구나. 내가 정말 엄청난 혜택을 받았고 엄청난 도움을 받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그 당시에 제가 그 외국에서 만났던 선생님들도 정말 너무 좋으셨어요. 아무튼 제가 그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건지 제가 나중에 배우게 되었는데, 그걸 딱 듣고 아 맞아, 나도 이제 이런 효과를 본 적이 있지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한데 발음이 좋으면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니까요. 이게 정말, 그리고 힘이 큽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힘이 되게 커요. 이 기회를 잃는다는 건 너무 아깝습니다. 발음 연습 안 할 이유가 없어요. 아까 제가 발음도 경쟁력이다 라고 했죠. 자, 그럼 이쯤 되면 좀 말을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발음이 경쟁력입니다.